오랜만에 뵙죠. 네, 저희 지금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트리키에 갔다 온 지. 어, 그래서 오늘 줌 미팅은 제가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음, 제가 뭐, 신규분들도 제가 저를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PPT로 해가지고, 좀, 제가 왜 애터미를 선택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사업을 했고, 그런 거를 좀 공유를 좀 드릴게요. 네, 화면 다 보이시나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는, 지금 성남에서 사업하고 있는, 31살 사업자 정용호라고 하고요. 제가 왜 애터미를 선택했는지, 네. 글쎄, 제가 왜 선택을 했냐면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선택을 했는지?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네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런 애터미 같은 이런 다단계를 선택을 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사실 취업난이 굉장히 심할 때, 뭐 지금도 어렵겠지만, 저 때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 취업에 대한 그 스트레스. 예, 사실 이때 제 친구들도 취업을 다 그 나이에 한 친구들도 많이 없었고, 지금도 심지어 못하고 아직도 알바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저도 물론 취업을 하려고 열심히 했었고, 예, 근데 취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이제 기술을 좀 배워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전문대 가가지고 자동차학과에 들어가서 일단 자동차 쪽이 기술 배우면은 나중에 돈도 많이 번다 그래가지고 사실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이제 공기업인 이제 교통안전공단에 들어갔어요. 이제 여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그 자동차를 사시게 되면은 이제 종합검사 그리고 정기검사 이렇게 받는 곳이거든요. 근데 어, 안정적인 공기업이에요. 그리고 월급도 굉장히 높고 좋아요. 근데 밖에서 이렇게 계속 검사원으로서 일을 하니까 내가 이걸 평생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쉽지 않겠다. 왜냐면은 제가 또 이제 몸이 제가 좀 편한 거에 되게 추구하거든요. 더운 거 싫고, 추운 거 싫고. 근데 이거는 무조건 밖에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계절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만두고 좀 더 편한 직장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직장으로 제가 이제 들어간 곳은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벤츠 부품들이 있는 그 벤츠 코리아 부품 팀에 들어갔어요. 어, 굉장히 운이 좋게 들어갔어요. 사실 여기도 뭐 인턴 자리가 났다고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정규직이 돼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요. 어렵게 들어간 만큼 사실 회사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좋았고 나름 인지도도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굉장히 좋았어요. 월급도 높았고 복지도 좋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벤츠에 벤츠가 이제 다임러라고 해가지고 독일이 이제 본사고 한국에 이제 지사가 있는 건데 한국 지사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사원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요. 제가 일했던 곳인데요. 이제 여기가 이제 안성에 있는데 이렇게 큰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뭐 지게차를 운전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사무실 안에서 부품 주문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뭐 독일에다가 오더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센터에 손님이 차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입고가 됐는데 없는 부품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빨리 독일에서 땡겨오는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갖가지 뭐 딜러사들, 서비스 센터들 트레이닝하는 점장들 트레이닝하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다니면서 만족감은 굉장히 좋았어요. 분위기도 좋고 다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 옆자리에는 뭐 네 개 국어를 하는 사람, 뭐 영어, 한국어, 독어, 프랑스어, 그리고 앞자리에는 뭐 구글에서 이직한 사람, 그리고 뭐 뒷자리에는 더 좋은 회사에 갈 사람. 예, 굉장히 그 개인의 능력들이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알았어요. 와, 여기는 내가 다닐 수는 있어도, 오래 다닐 수는 있어도, 뭔가 그 승진이나 이런 거에서 나중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항상 이 직장이라는 게 평가받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퍼포먼스, 그리고 내 옆자리 직원의 퍼포먼스, 항상 이거를 측정받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직장이 똑같겠지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하더라고요, 진짜. 이거를 저뿐만 아니라 이제 위에 계신 뭐 차장님, 부장님부터 해가지고 이사 상무부터 이런 거를 항상 보니까 야, 나는 평생 이 직장에 다니면서 퍼포먼스를 평가받을 건데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같이 이제 일하던 그 팀에 이제 상무님이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편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느끼고 진짜 내가 이거를 평생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왜냐면은 진짜 힘들어 보였거든요. 전 나중에 그래도 제가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편해질 줄 알았거든요, 직장이. 근데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퍼포먼스 좋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직장을 다니면서 자꾸 그런 고뇌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게 직장이 좋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평가를 받아야 되는 위치이고, 네.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회사 생활이었죠. 내가 진짜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직장을 진짜 뭐 평생 다니시고 이제 은퇴하시는데 나는 이 한 직장을 내가 회사 다니는 게 가능할까? 뭐 다른 회사를 옮기더라도 내가 어차피 회사들은 다 비슷한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항상 뭐 사실은 회사에서 업무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뭐 10시에 출근해서 뭐 5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가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 근데 이제 그렇게 짧은 근무 시간에도 되게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아니 사실 다 뭐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직장도 좋은데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냐고. 근데 그 안에서 또 그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일을 하고도 집에 와서도 자꾸 회사 일을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아 있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부품팀에서 일을 하면서 생각이 든 게, 나도 결국에는 이 회사의 하나의 부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뭐였냐면요. 말레이시아 쪽에다가 이제 그 벤치 코리아가 있는 것처럼 벤치 말레이시아 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지사에 한 팀이 생겼는데 그 팀이 이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제가 한국에서 하던 업무를 그분한테 인수인계하는 업무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되게 사실은 그때 좋았어요. 왜냐면은 내가 하던 업무를 준다고? 그럼 나는 일이 없겠네? 그럼 나는 좀 더 편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일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 이렇게 그분들한테 일을 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어, 이게 결국에는 내가 나중에 진짜 나의 자리가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글로벌 기업들의 추세가 뭐냐면은 한국 기업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런 사용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임금의 그 나라, 뭐 시차가 많이 차이 안 나는 그런 말레이시아나 그런 국가들에서 이렇게 자국 언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분들을 뽑아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냥 저희 업무를 인수인계해가지고 써버려요.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 뭐 월 뭐 300, 400 벌면은 그 나라 사람들은 100, 200이면은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 뽑는 거면은 그 나라에서 3, 4명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효율적이죠.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심지어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다국적으로 이렇게 언어를 잘하는 그런 멀티플레이어들이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저희가 아는 그 기업들이 있죠. 네, 저도 이런 남들이 모두 선망하는 그런 외국계 기업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일도 열심히 했었고, 뭐 다 봤어요. 근데 복지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결국에는 간판만 좋은 노동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치면은 진짜 어느 대감집 노비냐고 막 서로 자랑하는 그런 걸로 막 싸운다라는 그런 제가 글을 봤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냥 노동자거든요. 노동자. 그냥 회사 다니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회사 생활을 다니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벤츠라는 회사를 다니는데 그 부장님들, 차장님들, 그 직급자들이 위에 계신 분들이 차는 다 현대기아예요. 그걸 보면서 결국에는 벤츠라는 회사를 다니는데도 차는 현대기아 타고 다니는데 의미가 없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좋은 차를 나도 타고 다닐 수 있을까? 하고 저도 이제 많이 봤죠. 이제 고객들의 직업들을 봤는데 대부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 직업이 없는 분들인데 직업이 없는 분들은 금수저였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리스크가 좀 있으셨겠죠. 근데 그거 보니까 저도 사업을 하고 싶더라고요. 나도 사업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사실 제 친구가 창업을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카페 창업을 했어요. 근데 크게 망했어요. 근데 망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투자해가지고 부모님까지 같이 세트로 망한 거예요. 그 친구가 가난해졌어요. 그걸 보니까 회사를 다니다가 그 친구도 창업을 한 건데, 이게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구나. 그 친구도 굉장히 많이 시장 조사하고, 많은 거를 아는 친구였는데, 그렇게 폭삭 망하는 걸 보고, 이 자영업도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쯤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애터미라는 사업을 쭉 하셨고, 이제 로얄 마스터라는 직급에 올라가셔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이제 간다고 같이 가자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애터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고 뭔지도 몰랐는데 공짜로 여행을 이제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자고 하니까 당연히 갔죠. 공짜니까. 갔는데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호화로운 크루즈에 타가지고, 정말, 저도 사실 유럽 여행 예전에 갔다 왔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더 좋은 시설에 가니까 더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로얄 마스터 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아들, 딸들이랑 다 같이 왔겠죠, 저처럼. 근데 그 아들, 딸들이 다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조금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다단계잖아요. 다단계인데 왜 아들, 딸들이 하나? 저 사람들은 직업이 없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할 게 없나? 왜 하는 거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이게 좀 신기했고,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터미는 다르대요. 그래서, 그냥 다르구나 하고 그냥 사실은 그 자리에 끝났어요. 뭐, 한국에 가서 좀 알아봐야겠다. 한 번쯤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하신 게 애터미가 처음이 아니에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예전에 하셨었고, 그 하셨던 사업에서 성공하신 게 아니고 잘 안 되셨어요. 그리고 잘 안 되셨고 저희 가족들, 다른 그 친척들도 다 같이 했었는데 잘 안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 안 좋았죠. 사실 젊은 세대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아버지가 그냥 운이 좋구나. 애터미에서 그냥 잘 되신 게, 어, 왜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이게 잘 되는 것도 그냥 한때 아닌가. 그러다가 나중에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전 주위에서 진짜 다단계에서 성공하신 분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크루즈까지 온 게 그냥, 영원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사실. 왜냐면은, 애터미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다단계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애터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었어요. 이제 알아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버시는지를 먼저 알아봤고요, 저는. 이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2012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실수령액이 뭐 3배, 4배, 네,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걸 보고요.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회사를 다니면은 연봉이 보통은 이제 많이 오르면은 정말 많이 오르면 10%, 그리고 보통 기본이 2%, 3%였던 것 같아요. 저도 뭐 4%, 5% 받았던 것 같은데 인상률이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거는 사실 회사에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사업이니까 가능했던 거고 이걸 보니까 애터미가 진짜 돈이 되긴 되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2016년, 17년, 18년, 19년도요. 쭉 계속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는 걸 전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저는 저한테 더 와닿았던 건 뭐냐면은 남도 아니고 저희 가족인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버시는 걸 보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매년 설날마다 주시는 돈의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그걸 보고 애터미에서 정말 아버지가 돈을 버시는구나, 많이 버시는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고요.
이제 2021년, 2022년 기준으로 네, 돈을 이 정도를 버시는 걸 다 확인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돈을 많이 버는지 안 버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이걸 다 확인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 연봉이 코로나19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오르는 거예요. 상승 곡선을. 그걸 보고 애터미는 다르구나. 왜냐면은 사실 아무도 코로나19를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때 사실 여행업계부터 해가지고 항공 다 망했잖아요. 정말 이 예측할 수 없었던 이 병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그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르는 걸 보고 아 그러면은 다음에 어떤 병이 오더라도 애터미는 대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코로나가 갑자기 왔잖아요. 네, 저도 진짜 재작년에 갑자기 코로나가 오고 나서 회사가요,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때문에 이제 국내에 대구인가? 그때 이제 첫 환자가 생기는 걸 네, 뉴스에서 보고 나서 회사에서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래요. 그래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시작을 했죠. 재택근무를 하면서 사실 시간이 남아도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남아돌아가지고 업무 끝나고, 사실 이직을 할까? 네, 하고 이제 다른 회사들을 많이 알아보고 이력서도 넣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는데 애터미 좀 알아볼까 싶어가지고 애터미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어요. 이때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때 사실 되게 웃긴 게 저는 이때 재택근무할 때 저도 많이 다른 회사도 알아보고 애터미도 알아봤는데 저랑 이제 동기들 이제 같은 시기에 들어왔던 그 회사 다니던 사람들도 다 이 시기에 다른 회사 이력서 넣고 막 그래가지고 다 나갔어요. 다 똑같은 시기에. 네, 그래서 저도 애터미를 많이 알아봤는데 애터미는 다르더라고요, 진짜로. 뭐 이 사업을 하는데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 돈이 전혀 안 들어가고 글로벌 비즈니스. 내가 이 아이디 하나로 내 아래로 외국인들도 다 들어올 수 있고, 네, 그리고 안 나간 미진출 국가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자몰, 뭐 기프티콘, 뭐 스타벅스, 버거킹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상품들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들이 또 아자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부터 해서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많은 점들이 이제 애터미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 보다 낫겠구나. 이거는 진짜 할 만한 사업이겠구나. 이건 안 하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제가 사실 그때가 이제 이직 시기였어요. 막 회사도 이제 5년 차였고 내 몸값을 뭔가 더 띄워줄 더 좋은 곳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건가 뭐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고민이 많았을 때였거든요. 아니면은 좀 도전을 해가지고 창업을 할까. 그런 인생의 고민이 많던 시기였고요. 애터미를 이제 부업으로 할까 막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연봉을 보고, 아, 이렇게 대단한 일을 부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전업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전업으로 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다른 회사에 가자. 이런 생각으로 회사를 그만뒀고요. 그리고 2020년 8월 7일에 이제 애터미 가입하고, 8월 31일에 회사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사람들한테 모두 가서 이제 애터미를 하자고 권유를 했어요. 저는 사실 제가 하자고 하면은 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다 저한테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회사를 그만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하냐부터 뭐 너는 아버지가 애터미를 하기 때문에 널 도와주지 않냐. 예, 굉장히 그런 소리 많이 듣고 뭐 거절을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 많이 거절을 당해가지고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이거를 그냥 나만 비전 보고 왜 내가 미쳤었나, 잠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사실 아버지한테 애터미 권유 받은 게 5년 전에 한번 받았었어요. 6년 전인가? 그때. 근데 저도 사실 그때 회사에 막 들어가가지고, 바빴을 때고,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무슨, 내가 미쳤다고 이런 걸 하겠냐, 애터미를 하겠냐. 그러면서 거절을 했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보니까 사람마다 다 타이밍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애터미를 아버지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뭐, 사실 그때는 이제 원데이 세미나, 뭐, 석스 세미나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코로나가 이제 막 터져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대였어요. 뭐, 현장 강의들. 네, 그래서 그냥 줌 미팅만 들어오래요. 그래서 줌 미팅 들어갔죠. 근데 뭐 맨날 똑같은 내용 하고,
시스템 참여하라는데 같은 내용만 자꾸 얘기하니까 재미도 없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여도 잘 안 하고 처음엔 좀 놀면서 했어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했는데 계속 그냥 시스템만 들어오래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는 알죠. 시스템을 참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때는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똑같은 내용만 얘기하고 강사만 바뀌는데 굳이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 뭐 당연히 지금은 얘기하죠. 누가 저한테 애터미 사업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시스템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보니까 시스템을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다 애터미 사업을 하시다가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무조건 참석을 하셔야지 애터미 사업을 끝까지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보시면은 웜 컨택, 콜드 컨택이라고 있잖아요. 어, 이게 뭐냐면은 콜드 컨택은 다 아시죠?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든가. 근데 웜 컨택은 내가 아는 사람들, 네, 따뜻한 컨택인데요. 저는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나와서 만날 사람이 없었어요. 일단은 사람들한테 만나자고 해도 꺼리는 거예요. 야,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나야 되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게, 그 당시에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100명, 200명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10,000명, 200,000명 나오잖아요. 근데 그땐 되게 이런 걸로 조심했었잖아요. 그래서 만날 사람이 없었어요. 만날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유튜브 같은 거 채널도 좀 보고 하니까 애터미에서 성공자들이 콜드 컨택을 좀 하더라. 그럼 나도 좀 가게를 돌아다녀야겠다 싶어가지고, 가게를 돌아다녔어요. 잠실, 저기, 신천역, 그때 잠실, 뭐 이런, 그쪽에 아예 모르는 가게들을 막 친구랑 돌아다니기도 하고, 저 혼자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막, 당연히 안 됐죠. 당연히 안 되고, 저도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고, 왜냐면은, 점점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저보고 오지 말래요. 가던데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그래서, 일단은 집에서 쉬면서, 그럼 내가 좀 온라인으로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온라인으로 좀 이제 많이 몰두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 SNS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네, 플랫폼이 있는데 전 여기 있는 수단을 다 써봤고요. 일단은 뭐 블로그도 열심히 쓰고 뭐 유튜브도 막 찍어보려고 하고 페이스북도 해보고 뭐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글로벌 사업이 되니까 이게 한국인을 알아볼 게 아니라 내가 외국인을 한번 컨택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는데, 내가 진짜 이 한국인, 저는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얘기 들었던 게 한국인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교민이고, 그래서 그분 통해 가지고 그 나라의 파트너들이 생긴다. 그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저는 외국에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한국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니까요. 저는 그냥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펜팔을 하기 시작했어요. 펜팔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 같은 거 뭐 서로 교류하면서 실력 발전하자 뭐 이런 좋은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뭐 친구 사귀는 것도 있고 저는 예전에 사실 회사 들어가기 전부터 펜팔을 주로 즐겨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영어 공부하려면은 그 나라 현지 사람들이랑 아니면은 영어라는 언어를 계속 써야지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펜팔을 했죠. 하면서 이제 얘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제가 좀 지금 생각해보면 실패 요인이 뭐냐면은 제가 그냥 Do you know 애텀이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Do you know 애텀을 하니까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상한 나라 갑자기 한국인이 그러니까 저희 나라로 치면은 이상한 어디 그 유럽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뭐 루마니아나 뭐 이런 나라 사람이 Do you know 애터미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답을 해줄까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끊임없이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왜 대답을 안 해주지? 왜 내 메시지를 다 씹지? 계속 그냥 제 목적만 얘기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꾼 게 그 다음에는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친해지자. 그냥 내가 이게 애터미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면 애터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라는 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그 친분 관계를 쌓았어요.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은 물론 굉장히 오래 걸리죠. 왜냐면은 그 전에는 Do you know 애터미 하면은 다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얘기하다가 끝났는데 이제는 친구로서 정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네. 그거 빼고는 이게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애텀이라는 정보를 알려줬고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이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저는 이제 외국에 첫 그룹이 생겼었어요. 첫 그룹이 어디였냐면은 네, 이 국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이게 어디냐면은 콜롬비아예요, 콜롬비아. 네, 아마 다들 처음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사실 그, 네, 보시면은 여기 이게 제가 이제 그 콜롬비아 분들이랑 처음 줌 미팅 했던 거거든요. 어, 맨 오른쪽에 이제 위에 그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지고 계신 그 여자분이 이제 그 콜롬비아 첫 파트너였어요. 이분이 그냥 저랑 조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기 애텀이 제가 전달을 하니까 너무 좋대요. 같이 해보재요. 그래서 어, 제 첫 파트너였죠. 가입시키고 애터미 계속 교육시키면서 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 제품이 비싸다부터 해가지고 괜찮다. 내가 너 도와줄게 하면서 열심히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맨날 이렇게 번역기 사용해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들도 이제 막 다른 팀 보니까 막 줌 미팅 하는 거 보고 자기네들도 줌 미팅 하고 싶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줌 미팅을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영어도 못하고 나도 스페인어를 못하는데 이분들이 스페인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스페인어 할 줄 아는 분들을 수소문했는데 진짜 가깝게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저희 친척 동생이거든요. 근데 친척 동생이 스페인어를 할 줄 알더라고요. 진짜 놀랍게도. 근데 친척 동생이 해주겠대요. 흔쾌히. 그래서 아, 그 좋은 기회다. 그래서 친척 동생한테 애터미 제품 조금 줄게. 너가 좀 해줘라. 해가지고 고용해서 줌 미팅을 시작했어요. 별거 없었어요. 뭐 회사 소개하고 마케팅 플랜하고 이런 식으로 줌 미팅을 이어나갔어요. 보면은 사진에 보시면은 계속 멤버들이 바뀌어요. 네, 이렇게 국내에 있는 자료들을 스페인어 같은 걸로 바꿔가지고 이분들한테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비전이 있고, 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설명을 했죠. 네, 계속 설명을 하고 줌 미팅을 계속하면서 사업을 이어나갔는데요. 당연히 매출은 많이 안 떴어요. 거의 안 떴어요. 안 떴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매출이 안 뜬다고 해가지고 포기할 게 아니었죠. 나중에 뜨겠다 생각을 하면서 계속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사람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없어졌어요. 이게 그냥 팀이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마지막 사건이 뭐였냐면은 제 동생이 이제 콜롬비아는 시차가 12시간이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아침에 줌 미팅을 이제 열어가지고 이제 콜롬비아 팀 줌 미팅을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다른 나라 또 사람들이랑 시차 때문에 아침에 좀 자야 됐어요. 그래서 지훈아 혼자 해 그냥 너가 좀 해 했는데 동생이 전화 오더니 오빠 좀 일어나 봐 이러는 거여서 왜 이랬더니 오빠 줌 미팅을 열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야 하면서 보니까 콜롬비아 팀이 그냥 없어졌어요. 그냥 그 리더 격인 그 여자애가 그분이 못 하겠대요. 이건 해도 안 된대요. 그러더니 그냥 사라졌어요. 증발했어요. 이걸 하고 느꼈죠. 이게 처음 그 리더 사업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저는 그냥 하겠다는 분, 어, 얼씨구나 하고 이제 했는데 그분이 너무 어렵고요. 21살이었어요. 심지어 직업이 뭐였냐면은 직업이 없었는데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은 그 해변가에 가서 기타를 치면서 그 노래를 불러주고 그걸로 인해서 그분한테 조금의 팁을 받는 그런 일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애터미 치약 칫솔 당연히 살 수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리더 사업자였기 때문에 저는 잘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이 실패를 이제 경험 삼아서 배웠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은 국기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는 한국 분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반응이 좋았어요.
네, 여기는 네, 왼쪽에 보시면 제 왼쪽이 친구거든요. 제 친구가 열심히 저처럼 펜팔을 하다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데려와서 연합으로 이제 줌 미팅을 했는데요. 이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들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첫 번째 줌 미팅 하고 없어졌어요. 네, 여기도 실패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줌 미팅 하면서 제 그 뭔가 그 실패했던 그 역사를 좀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같이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분들은 이게 실패 요인이 뭐였냐면은, 어,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목적이 그거였어요. 애터미가 아니라 한국이었어요, 한국.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었던 그런 인도네시아 분들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목적이 애터미였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뭔가 그 불법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방법을 추구하시던 분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부터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되고 여기도 그냥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좌절을 많이 했죠, 사실. 아, 내가 시간을 하루에 진짜 몇 시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을 쏟았는데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하고, 이거는 애터미는 안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진짜 좌절을 많이 했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안 되면은 내가 시간을 더 늘려보자. 지금까지 내가 뭐 잠을 뭐 7시간 잤으면은 4시간 자면서 3시간 더 해보자. 내가 좀 더 자는 시간을 줄여서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터키예요, 터키, 튀르키. 사실 세 번째도 아니에요. 사실 콜롬비아랑 지금 인도네시아만 줌 미팅 했던 거 보여드렸는데 사실 더 많았어요. 실패가 러시아, 어, 러시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디 있더라? 말레이시아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데 오늘 그러면 시간이 다 잡아먹힐 것 같아가지고, 자, 이제 세 번째는 튀르키예요. 튀르키예는 사실 저한테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왔던 그런 국가였어요. 튀르키예 분들이 한국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형제 국가라고 해가지고 인식도 좋으시고, 그리고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진짜 그 우호적인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당시에 이제 그 펜팔 사이트를 할 때만 해도요, 튀르키예가 오픈을 안 했어요. 굳이 오픈도 안 했는데 내가 왜 굳이 이 국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 국가분들이랑 컨택이 될 때마다 메시지 같은 것도 받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고 그냥 내비뒀어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국가가 잘 안 되니까요. 튀르키예 한번 해보자. 어차피 곧 오픈할 국가인데 그러면은 내가 한번 선점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고요. 이렇게 처음 이제 줌 미팅을 했었어요. 이건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줌 미팅을 했던 건데, 저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매매시라고 이제 남자분인데, 이분이 선생님이에요. 처음 이제 컨택됐던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저랑 이제 처음에 저랑 이제 하이 하와이만 거의 한 4개월, 5개월만 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이유 없이 그냥 안부 인사만 매일매일 하다가, 나중에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 무슨 일을 하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랬죠. 뻥을 좀 쳤죠. 내가, 뭐, 터키 관련된 일을 한다. 무슨 일을 하냐.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당시에 그런 마케팅 플랜이나, 그런 회사 소개, 이런 거를 이제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꾸고, 이제 영어로 된 자료를 터키어로 바꿔가지고, 구글 번역기 쓰면 되게 쉬워요. 바꿔가지고, 이제, 그 자료를 이 친구한테 보내면서 내가 만든 자료인데 네가 한번 봐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어,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하면요. 저기 그 터키 사람이 한국어로 자료를 만든대요. 나한테 보내주고 한번 봐달래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 저도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터미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거 나 하고 싶다. 이거 굉장하다. 이 비즈니스 이제 튀르키예에 들어오는 거 맞냐? 하고 싶다. 그래서요. 네. 그렇게 비전을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인생에 희망이 없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튀르키예도 경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 그러면 진짜 애터미 제대로 해봐라. 애터미가 너의 인생을 진짜 바꿔줄 수 있다. 진짜 제대로 한번 알아봐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박한길 회장님의 명언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뭐 희망이 없을 때는 뭐 희망을 가져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감동을 한 거죠. 아, 애터미 한번 꼭 알아봐야겠다. 해봐야겠다. 그래서 네, 그 친구의 친구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다르게 이제 리크루팅 했던 튀르키예 분들 친구들 모아가지고 줌 미팅을 했어요. 보시면은 튀르키예 분들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 당시에 뭐 튀르키예인 분들보다 이분들을 보려고 들어온 한국 사람들이 더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작년 2021년 4월 15일에 13일에 처음 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줌 미팅으로 네, 회사 소개, 마케팅 플랜 다 보여주면서 얘기하고요. 좋았어요. 반응도 좋고 튀르키예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근데 제품이 없잖아요.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래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운송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오픈까지 좀 기다리자. 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좀만 기다리자. 기다렸죠. 네, 결국에는 튀르키예가 이제 굿모닝 애터미 나오더라고요. 제2의 유럽 진출 교두보라고 해가지고 오픈했다고. 와, 진짜 이거 보고 와, 드디어 오픈을 하는구나. 진짜 야, 좋다, 좋다. 그래서 오픈 날, 네, 매출 어떻게 됐을까요? 오픈을 했어요. 6월에 오픈을 했는데요. 오픈 날 매출은요, 없었어요. 매출이 빵이었어요, 빵. 그때 당시에 멤버가 한 100명 있었거든요. 가입한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줌 미팅에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8명에서 10명 됐는데요. 물건을 한 명도 안 사는 거예요. 포인트가 하나도 안 올라오는 걸 보고 저는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컴퓨터가. 아니면 애터미 사이트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포인트가 하나도 안 올라와서. 그래서 야, 이게 진짜 해외 사업이 만만치 않다. 왜냐면은 이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고 그때 같이 이렇게 계속 연락했던 파트너들이 물건 산다고 했던 친구들이 아무도 안 산 거예요. 왜 안 샀냐 물어보니까 비싸대요. 와, 진짜 그래도 여기 한다고 제가 한 3개월, 4개월 정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관리했는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좌절을 했죠, 또. 네. 굉장히 심하게 좌절을 했어요. 진짜 아, 이거는 안 된다. 이 사업은 안 된다. 터키도 실패하고 내가 너무 늦게 시작했나 이 사업을? 그리고 튀르키예는 또 수당을 받으면은 한국은 뭐 한 6만 원 받잖아요. 근데 거기는 수당 받으면 3만 원, 3만 5천 원이에요. 3만 5천 원. 그러니까 굉장히 적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품값도 앱솔루트 세트가 이제 4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는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2배예요, 2배. 운송료가 있으니까. 관세부터 해가지고 그날에 가니까. 그래서 진짜 좌절을 많이 했었고요. 진짜 접어야 되나. 아, 나 그냥 다른 회사 알아봐야겠다.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랑 저희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났고요. 왜냐면은 분명히 저희 아버지는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셔가지고 남들한테는 애터미 된다. 이건 되는 사업이다. 라면서 하고 다니실 텐데 제가 안 돼가지고 이 정동문 크라운 마스터의 아들이 안 된다고 애터미 사업을 포기하면은 아버지가 말하고 다닌 게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저희 장인어른부터 해가지고 저희 이제 처갓집에 가서 아 제가 이거 사업 해가지고 아 진짜 뭐 카니발이라도 사드리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쪽팔린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내가 내뱉고 못 지킨다는 게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해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는 없다. 다시 해보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했던 것 같고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행운이 이제 터키 사업하면서 왔던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친구가 저희 튀르키예 이제 통역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사실은 굉장히 정말 네, 제가 이제 행운으로 만났어요. 이 친구를, 이 친구도 이제 펜팔 사이트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저한테 한국어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한국어 가르쳐 주겠다고. 근데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죠.
네,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고 뭐 네, 제가 일단 다음에 스피치를 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터키에서 애터미 안녕하세요. 난 터키에서 애터미 일을 사업하고 있는 하지제입니다. 저는 20살이며 터키에서도 앙카라에 살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산업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공학을 공부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점수가 주문해서 선택했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먼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석사 학위를 받고 정학금을 받고 한국에서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 매일 언어 교환 사이트에서 한국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메시지를 보낸 한국인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응답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메시지를 보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샤론 로즈 마스터 정영우 국장님입니다. 저는 그와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는 제가 번역을 사용하여 그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번역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렇게 우린 매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어느 날 그는 애터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 설명해 주셨을 때 저는 한초도 망설임 없이 수록했습니다. 그런 다음 국장님이 저를 회에 초대하셨고 저는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 애터미 터키팀 줌 미팅에서 한국어 번역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익숙하진 않았지만 국장님이 믿어주셔서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의 말을 번역하면서 애터미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작년에는 여름에 한 달간 대학 졸업에 필요한 의무 인턴십이 어느 회사에 해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한 달 인턴이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매일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하곤 했습니다. 직장에서 밥을 시간만 있고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늦게 퇴근해서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었어요. 제가 매일 아침 출근했을 때 아침마다 고객 직원들에게 어떻게 출근하세요? 일주일에 하루만 쉬는데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너는 많이 벌 수 있으세요? 저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직원들에게 물고 있었어요. 물론 그 직원들은 열심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직업을 하고 싶지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가, 두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 저는 첫 번째 길을 선택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과 돈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선택하는 것은 매우 쉬웠습니다. 나는 이미 미래에 대한 아주 좋은 비전을 가진 애터미라는 회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터미는 제가 사랑하는 문화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속된 회사였습니다. 이제까지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어요. 이제 졸업해서 애터미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돈과 시간의 자유를 갖고 싶습니다. 늘 똑같은 직장 생활이 지루하지 않고 돈 걱정도 없고 재미있고 즐겁게 일을 하고 싶다는 걸 노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항상 저를 응원해주신 한국인 스폰서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스피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줌 미팅 하는 것도 좀 많이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따로 이렇게 고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줌 미팅 1시간에 뭐 13만 원, 12만 원 그렇게 드리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현지 친구 통해 가지고 줌 미팅을 자주 하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관리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소통도 잘하고 파트너들이랑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튀르키예 파트너들이 조금씩 늘어나가지고요. 사실 그때만 해도 이때 지금 사진 보시는 게 올해 3월이에요. 저도 이게 올해인지 몰랐는데 올해 2월이거든요. 오래된 기간이 아닌데 이때 이제 처음으로 튀르키예를 한번 갔어요. 원래는 작년에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자꾸 심해지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고 뭐고 간에 일단 한번 갔다 오자. 그래서 4주간 터키 여행을 계획을 하고 갔습니다. 처음 갔는데요. 사실은 갔을 때만 해도 각 도시에 그냥 파트너들 그냥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막상 가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터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알려줬죠. 애터미가 이런 사업이고, 애터미 제품이 이런 거고, 이제 이런 게 들어올 거다. 그러면서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이 전달을 했죠. 애터미 비전에 대해서. 네, 이때는 뭐 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카페에 그냥 가가지고 그 나라 이제 전통 차 시켜가지고 계속 마시면서 네, 이렇게 계속 애터미 비전에 대해서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게 한반도의 트르키예가 한 4배예요. 4배 크기인데 근데 그 굉장히 먼 거리에 버스 타고 뭐 20시간 걸려가지고 저희를 보겠다고 오신 분들도 많고요. 이런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애터미에 대해서 배우시고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돈이 안 들어가? 왜냐면 이분들은 다 네트워크 마케팅 해보셨던 분들은 돈이 들어가는 걸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품 품질이 안 좋아요. 근데 애터미는 제품 품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굉장히 많이 놀라시고, 나는 한번 해봐야겠다. 이건 안 하면 손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행을 갔다 왔고요. 4주간의 여행 끝나고 이제 파트너들이 알아서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을 하시고, 네, 이렇게 자기들이 가게에 가가지고 프로모션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있는 석세스 아카데미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었고요. 오히려 파트너들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이 다음에 줌 미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사람이 한 6, 70명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아, 야, 이거 진짜 되는 사업이다. 이제 좀 뚫렸구나.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한테는 이제 트리키의 파트너분들이 이제 한쪽 그룹에만 있었어요. 저는 양쪽이 아니었고요. 한쪽에만 있었고 제가 그 한쪽 그룹 키우려고 계속해서 이제 리크루팅하고 키워주고 상담하고 했던 것 같은데 갔다 오고 났는데 당연히 저도 이제 성장을 해야 되니까 한쪽 그룹에 어, 파트너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냥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다시 반복하면 되겠구나. 한번 해보니까 쉽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키웠죠. 네, 키워가지고 그 단기간에 또 이제 키워가지고 왼쪽에 계신 분이 매매 씨라고 아까 그 저랑 처음에 시작했던 그 친구가 이제 다이아가 됐고 우측에 계신 분이 제가 이제 트리키예 후원 여행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시작을 했는데 다시 또 이제 제 한쪽 그룹 또 키우려고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 그쪽 그룹에서 이제 한 달 만에 다이아 가신 분이 또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하신 분인데 애터미가 너무 쉽대요. 이거는 자기가 진짜 완전히 처음 들어본 혁신적인 비즈니스라고 자기는 이제 매달 돈 나가는 그러니까 포인트가 날아가는 무한 누적이 안 되는 시스템의 회사들을 많이 했었고 자기가 이제 성공할 날쯤 되면은 그 회사들이 다 그만뒀대요. 없어졌대요. 그래서 저랑 만나시고 그냥 금방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석세스 아카데미가 열렸는데 이때 이제 한 저희 파트너들이 15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정원이 400명이가 됐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갔대요. 저는 그걸 보고 또 놀랐어요. 아니, 나는 사실 진짜 그냥 애터미 비전 전달하고 관리만 조금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진짜 굉장히 많이 놀랐고요. 이 다음에 이제 제 동생이랑 그리고 저희 스폰서이신 김선옥 청장님이 후원 여행을 가셔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또 해주셨고요. 지금 보시면은 되게 신기한 게 맨 왼쪽에 보시면은 한국 분이에요. 한국 분인데 이분이 이제 또 터키 트리키예 분이랑 사귀어요. 그래서 그분 통해 가지고 또 한국인이 또 가입되는 걸 보고 어떻게 또 역으로 또 한국 분이 또 저한테 또 오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저는 한국에 있고 제 동생이랑 저희 스폰서가
또 이제 트리키에 가서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후원 여행을 또 해주셨고요. 이게 애터미가 좋은 게 나 혼자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스폰서랑 내 파트너랑 함께하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더 쉽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생기고 정말 이제는 사실은 이름을 모를 정도로 다 예전에는 다 알았어요. 직업이 뭐고 몇 살이고 이런 걸 다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이 다음 석세스 아카데미는 이제 무대에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8월에 석세스 했던 건데 본인들이 이제 팀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진을 막 찍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가서 이제 구호도 외치고 즐기는 거예요. 이 애터미를. 이거는 저랑 이제 와이프랑 최근에 갔던 건데 얼마 전에 갔다 온 거거든요. 한 달 전에. 이스탄불에서 이제 세미나를 한번 열었는데 파트너들이 이렇게 많이 왔고요. 그리고 네, 이제는 센터가 생겼어요. 이제는 튀르키예 예전에는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했는데 지금은 센터가 총 5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센터인 부르사라는 지역의 센터인데 여기도 가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네, 파트너들이랑 사진도 찍고요. 여기는 이즈미르라는 지역의 센터인데 파트너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찍고 이제는 원데이 세미나, 튀르키예 원데이 세미나에 강사로 초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 안탈리아라는 지역에서 파트너들이랑 강의도 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요. 저는 굉장히 놀란 게 안탈리아라는 지역은 사실 저희 파트너들이 많이 없는 지역이에요.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안탈리아가 저희나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휴양지, 제주도 같은 느낌인데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갔는데 제일 많은 거예요. 그걸 보고 진짜 너무 더 놀랐죠. 애터미의 무한 단계가 정말 대단하다. 아니 진짜 이거를 다 100% 나의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거는 애터미는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카이세리라는 지역의 센터, 그 저랑 첫 번째부터 같이 했던 그 친구 다이아몬드 마스터의 그 센터고요. 네, 이렇게 앙카라라는 지역의 또 센터고, 네, 계속 돌아다니면서 세미나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뭐 여행도 이제 하면서 음, 편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건 최근에 했던 석세스 세미나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그 트리키의 파트너들이 이 세 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까다로워요. 뭐냐면은 조건이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을 3번 유지해야 돼요. 3달 동안. 근데 이분들이 3번을 유지하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다 공짜는 아니고 항공료만 30% 이제 애터미 본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오시는 걸 보고 또 너무 신기했죠. 참 진짜 내가 무슨 복이 있다고 이런 파트너들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렇게 진짜 세일즈 마스터도 사실 한국인도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해내가지고 올까. 네. 이거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게 저희 리뉴얼된 홈페이지인데요.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하이 회원 현황을 볼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 아래에 몇 명이 있나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제 하이에 튀르키예 분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튀르키예 분들을 통해 가지고 영국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이걸 보면은 와, 내 아래에 이렇게 많았나. 지금 또 보면은 방금 또 제가 봤는데 이게 그저껜가 찍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봤는데 또 한 30명이 늘어났어요, 회원이. 네, 그래서 해외 사업은 쉬울까? 네, 절대 쉽지 않고 첫 번째 시차가 너무 어렵고요. 이게 진짜 제일 힘들어요. 사실 지금도 트리키예 시간으로 시차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5시 이쯤에 자는 것 같고 낮 12시, 1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건강이 일단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 이게 제 시간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것 같고 한국 분들 파트너 분들도 후원하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인데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역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되는데 이 언어가 안 되면은 오해가 너무 많이 생겨요. 언어가 안 되면은 기본적으로 네가 말하려고 했던 게 이런 거였고 이게 정확히 의사 전달이 안 되니까 이 사업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해외 파트너 분들, 이 사업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일 좋은 게 첫 번째는 언어가 되시는 분, 통역하시는 분들. 그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하셨던 분들은 애터미 알아보시면요. 바로 아세요. 왜냐면은 애터미는 진입비, 가입비, 월간 유지비,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메리트가 많은 사업이에요. 네, 세 번째는 문화가 큰 것 같은데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거를 이제 그분이 기분 안 나쁜 선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은 되게 이렇게 경멸, 뭔가 날 존중하지 않는다부터 해가지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도 좀 이렇게 많이 까다로운 것 같고 근데 제일 어려운 건 시차랑 언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내 사업은 이게 다 되잖아요. 근데 해외 사업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애터미가 직장인과 자영업자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일단 직장인은 저도 이제 5년 동안 다녀봤어요, 회사를. 다녀봤는데 끝이 없잖아요.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영업자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사실 나보다 동료들이 더 잘하는 친구들이 들어오면 경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애터미는 일단 상한선이 있고요. 끝이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선에 가면은 난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죽자 살자 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에 비전을 많이 느꼈고요. 저도 사실 끝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나도 이제 어느 선에 가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정말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업이 애터미가 맞고요. 무한 단계는 직장에서는 정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경쟁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는데 여기는 나보다 괜찮은 파트너들이 나와서 그분들의 실적이 다 나한테 100%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훨씬 쉬워요. 제 파트너들 중에는요, 저보다 영어 잘하고, 저보다 더 많은 언어 알고, 더 많은 사람을 아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쉽죠. 지금은. 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그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 게요. 내가 매달 임대료를 내는 가게 또는 사무실이 있으면 내가 진짜 이렇게 일을 할 건가? 라는 거거든요. 사장의 마인드로 일을 하셔야지 애터미 사업은 잘 돼요.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진짜 한 달에 150만 원씩 월세가 나가는 가게를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쉽게 일을 안 해요. 그냥 잠깐 누워있다가 나가고 절대 이렇게 일 안 해요. 절실하게 하겠죠. 저는 그렇게 일을 했어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직을 하고 더 좋은 기업에 갈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인데 내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 하면은 이게 너무 아깝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시간은 기회비용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직장에 가서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저한테는 애터미에 들어온 게 저한테는 투자였어요. 전 시간이 돈이었거든요. 심지어 결혼도 했는데 제가 만약에 돈이 빨리 안 돼요. 그럼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더 컸겠죠. 그래서 시간이 돈인데 진짜 당신한테 임대료가 되는 이런 가게인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줄 스스로 본인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하셔야 돼요. 사실 스폰서가 한 줄 잡아주고 막 한다고 해가지고 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두 줄을 못하면요, 내 파트너들도 두 줄을 못해요. 내가 두 줄을 안 하면요, 내가 가이드를 못해요.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가이드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줄을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업을 더 잘하시고요, 더 성공하세요.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네,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한 줄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줄은 내가 본인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하셔야 되고요. 회원가입은 어렵게 해줘야지 잘 돼요. 막 내가 너를 선택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지 아무나 막 받아들고 막 내가 뭐 이 사람 부탁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렵게 데리고 오고 이러면요 사업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금방 나가요. 그래서 어렵게 선택하신다는 생각으로 정말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 비즈니스를 내가 진짜 평생 갈 사람을 파트너를 가는 건데 내가 이렇게 데리고 오면요
내가 어렵게 내가 이 애텀이라는 가치를 조그맣게 만들면요. 그 사람도 이 애텀이라는 가치를 조그맣게 생각하고 전달을 해요. 그러면요. 결국에는 사업이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무자본 사업이지만 투자를 하면 훨씬 커져요. 네, 애터미는요, 투자 비용이 전혀 없는 비즈니스가 맞아요. 근데요, 내가 제품이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하는데 투자하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야지 더 커지는 거지. 나는 공짜 심보로 내가 진짜 이 사업에서 모든 걸 다 뺏어갈 거야라는 생각으로 가지신 분들이 애터미를 하시면요, 절대 안 돼요.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네, 그리고 모든 애터미의 시스템은 참석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안 했는데요. 지금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하셔야지 내 파트너들도 복제하고 내가 먼저 좋은 리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파트너들도 나같이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부터 시스템 참석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 안에 시스템을 만들면은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 2주 동안 비디오를 매일매일 추천하는 걸 보면은 뭐 선물을 준다든가 이런 이벤트를 계속 만들었어요. 이 애텀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저희만의 시스템을 또 만들었어요. 그게 사실 리더 사업자들이 꼭 해야 되는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그룹을 좀 더 성장시킬 수 있게 내가 뭔가 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네.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제품. 네. 그런 거를 저희는 계속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성장을 했던 것 같고요. 긍정적인 사고,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이거는 내가 이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해야지, 아,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저거에서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 분들은요, 어차피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불평을 하는 거를 남들이 들으면은, 그거 봐, 안 되잖아. 하지 마, 그냥. 하면서, 그냥 안 하게 돼요. 그럼 그런 분들이 나가서, 애터미 안 되는 거야, 너도 하지 마. 이러고 애터미는 안 되는 비즈니스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로 물론 불평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남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아 그리고 그냥 그날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긍정적인 자세로 다시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자세로 하셔야 되는 거는 모든 비즈니스가 똑같은 것 같아요. 본인이 확신을 얻으셨으면은 계속 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튀르키예가 지금 잘 됐는데 튀르키예 전에 안 됐네. 그냥 포기하자 하고 포기했으면요. 이 자리에 저도 없었을 거고요. 결국에는 이거를 내가 끝까지 진짜 해내야겠다는 그런 자세로 내가 아무리 내 스폰서들이 아무도 하지 말라고 하고 안 해도 진짜 내가 그냥 끝까지 그냥 버텨가지고 성공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끈질기게 버티신 분들이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라는 거를 계속 스스로 자기 세뇌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반드시 성공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포기하지 않은 거는 물론 컸죠. 저희 아버지의 저는 사실 아버지한테 도움받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면 아버지는 된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제가 해보니까요. 되는 사업이에요. 되는 사업인데 좀 어려워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스폰서도 같이 하고.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은 좋은 파트너들이 나와요. 무한 단계에 의해서 좋은 파트너가 나오기 때문에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어 누구나 애터미 사업을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이 일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쯤 되면 내 파트너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지금 파트너가 없더라도 내가 나중에 내 파트너가 나오면은 이런 거를 이제 내가 뭐 배웠던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이렇게 시스템도 들어오시고 마케팅 플랜, 뭐 회사 소개 이런 것도 보시고 나중에 내 파트너를 위해서 내가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파트너가 나왔는데 파트너가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대답을 아무것도 못 해줘요. 그러면요. 너무 내가 과연 이 스폰서를 믿고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네,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시스템 참석하시고 계속해서 연습하시고요. 애터미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되는 사업이에요. 되는 사업인데 본인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진짜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한다면은 애터미 자영업자 그리고 직장인보다 훨씬 쉬우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 사진들을 보니까 또 정말 새록새록한 것 같아요. 터키 다녀온 거에 분명히 이번 연도에 생각지도 못하게 2번이나 다녀오게 됐거든요. 2월에서 3월 한 번, 그리고 한 달 전에 한 번, 이렇게 2번 다녀오게 됐는데요. 정말 다니면서 많이 느낀 게 애터미는 정말 비전이 있다는 걸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애터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만큼 애터미 화장품 제품도 정말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애터미는 되는 사업이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 애터미에 부정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용 국장님이 이제 애터미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목소리 울리지 않나요, 혹시? 조금 울려요? 잠시만요. 제 거를 킬게요. 지금은 괜찮나요? 다시 할게요. 저도 처음에 사실 정용 국장님이 애터미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정말 뜯어 말렸거든요. 아니, 정말 제가 봤을 때 정용 국장님은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두고 애터미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쳤냐고, 제정신이냐며 뭐라고 하면서 뜯어 말렸었는데 자기 한 번만 믿어보래요.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믿어보게 해달라고 얘기한 게 정말 처음이어서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지금 저도 같이 이렇게 애터미 비전 느끼고 같이 부부 사업자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애터미는 꾸준함이 답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애터미의 구조 같아요. 여기 계신 PPO님들도 모두 꾸준히 노력하셔서 이제 내년에도 좋은 성과 있길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 2023년에도 꼭 다시 목표 설정하시고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정말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뛰는 한 해가 되도록 이제 모두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해요. 그럼 저희는 2023년에 이제 활짝 웃으면서 줌 미팅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오늘 명강의 진행해주신 정용 샤론 로즈 마스터님,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줌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모든 PPO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